이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노후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이런 걱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나요?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을 챙길 틈도 없이 달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만 남아있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책임질 단 네 가지.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챙기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마을에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었고, 자식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 출세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고 마침내 찾아오는 이도 없이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없다면 가족에게 외면받고 자신의 존재를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돈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도 하루 이틀 병간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병수발을 오래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만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보며 건강을 관리해 왔다는 점입니다. 반면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한 분들은 노년에 큰 병을 얻어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먼저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평생 자기 몸을 돌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손주까지 생긴 후 할머니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 병을 견디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원하시나요? 건강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는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라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소소한 취미를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히 노후에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약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그동안 모아둔 돈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대로라면 매달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어쩌면 손주들에게 줄 용돈까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하나 사들고 한숨을 쉬며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옛날엔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밥도 사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서러울 만큼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돈이 곧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 어떻게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돈을 벌면 무조건 소비합니다. 나중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연금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 꼭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부업이나 가벼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장사를 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돈이 되는 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이 되며 결국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건강과 돈을 챙겼다면 다음으로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늘 곁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연락이 줄어들고 함께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자식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리 이사를 가면서 점점 멀어지죠.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의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노인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와 국 한 그릇뿐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텔레비전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지는 않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잔소리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하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년에는 부부보다도 오래된 친구들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이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혹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지만 친구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친구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젊었을 때부터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가족과 친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반에 참여하거나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등에 나가 보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웃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사는 이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평소에 인사도 자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늙었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면 아무도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면 건강, 돈, 인간관계까지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요소는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가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삶.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느낌. 노인이 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몸이 아픈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아침부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바쁘게 살았고 은퇴 후에는 자식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가고 이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 봉사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손주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삶이 한층 더 즐거워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를 돌보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고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넷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크게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를 해보기. 이런 소소한 목표라도 스스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함께할 사람이 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이 챙겨야 할 4가지 요소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책임질 4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4가지를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건강을 챙기다가도 귀찮아지고, 돈을 아끼다가도 충동적으로 써버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상처받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지키기 위한 실천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뛰면 결국 지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30분씩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면 며칠 가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끼려고 하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한순간에 낭비하게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몇 년 후에는 허리와 관절이 한결 건강해질 것입니다. 소소한 절약 습관이 있다면 10년 후에는 튼튼한 노후 자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이 오르면 투자하고,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건강이 좋아지면 운동을 멈추고, 아프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내 원칙대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만 남기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진짜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이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삶은 금방 지루해지고 몸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책임질 네 가지 요소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편, 아내,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줄 거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해도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다정하다 해도 건강이나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심지어 아플 때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벌지 못했다면 그만큼 알뜰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 소비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불리는 지혜를 키우세요. 돈을 다 써버린 노후와 돈이 남아있는 노후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넷째, 좋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길을 걸을 때, 그때 느끼는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내 돈을 노리는 사람,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남겨두세요.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활기차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